11페이지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있죠? 박스에 법자 몇 조? 25조 확인 설명 의무 타이틀만 밑줄 하시고 넘겨보시고 거기 2번에 확인 설명 의무 있죠? 이 부분에 네 가지를 확인하셔야 돼.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그걸 짚어서 체크하셔야 돼.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 는 밑줄 언제 중개 의뢰 받은 경우 그 말은 어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언제까지 중개가 완성되기 전 밑줄 같은 말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 상태 입지 권리관계 셋째 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누구 권리를 취득 동그라미 하고자는 중개 의뢰인에게 줄이면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그죠? 어떻게 뒤에 설명하고 밑줄 대장 등본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끝이죠. 뒤에 다만에서 예외가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땡땡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설명 의무 있다. 나중에 중요 판례니까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어떤 중개?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걸 풀어놓은 것이 확인 설명 의무의 내용에서 주체 누가요? 개공이 2번 확인 설명 시기 언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 상대방 누구에게? 취득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한다. 그죠? 제시할 자료 밑에 동그라미 맨 밑에 2번 있죠? 제시할 자료는 둘째 줄 맨 밑에 줄 토지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또는 부동산 종합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다. 그죠? 확인 설명사항은 암기사항에 나중에 그 확인 설명사항 9가지를 보시면 배우시는 과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늘 6과목 지금 배우신 6과목은 시험 과목이죠. 자격을 취득한 누가 된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된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이든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든지 소속 공인중개사에서 뭐 할 때 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과목을 배우신다고 지금. 그러면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 하는 확인 설명 할 수 있는 확인 설명사항 9가지를 확인 설명사항 9가지를 보시면 과목이 대충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 소재, 지번, 지목류 쭉 나와 있죠. 밑줄에서 그걸 뭐라 한다 뒤에?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인 사항 밑줄 하시고 기본적인 사항 항목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나와 있죠. 건축물 구조용도를 공시법으로 표현하면 표시사항이라 해요. 표시. 기본적인 사항을 같은 말로 표시사항인 줄 알고 계셔야 돼. 기본적인 사항 표시사항은 뭘 보고 확인해요? 토지 대장 등본, 건축물 대장 등본, 임야 대장 등본이겠죠. 어떤 과목? 공시법 중에서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이겠죠. 표시 배우시는 게. 그럼 공시법이 필요하다 그 말이고. 그럼 대장을 통해서 조사 확인하라 그 말이죠. 대장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설명할 때 근거 자료 뭐를 제시하고 대장 제시하고 설명하라 그 말입니다. 등기부에도 표제부가 있다 없다? 그럼 대장에 있는 표시사항하고 등기부 표제부 다룰 수 있다. 만약에 대장의 지목이 전이었는데 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여기는 대로 바뀌어 있잖아요. 여기 등기부는 전으로 남아있어 있죠. 그럼 뭐가 기준? 대장 기준. 그래서 뭐라 합니까? 지적소관청에서 변경등기 촉탁하고 그죠? 시험에 나온다고 표시사항이 대장과 등기부가 다르면 뭐가 기준? 대장 기준. 이렇게. 두 번째가 뭐예요? 뒤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뭐? 등기부 기준이죠. 그럼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했다면 뭘 제시하라고? 등기부. 소유자는 대장에도 소유자 나온다. 등기부에 소유자 나오죠.
대장 소유자하고 등기부 소유자 다르면 소유자는 소유자 갑이 을에게 매매해서 팔 수 있잖아요. 그럼 등기부는 을로 바뀌었죠. 대장에는 갑으로 남아있다고. 다르니까 등기부 기준으로 소유자 확인하죠. 그러면 등기관세에서 소관청에다 뭔 촉탁을 해. 촉탁은 등기하라고 촉탁하는 거지. 뭐 촉탁. 소유자 변경사실 통지한다고. 통지해주면 소유자 바꿔라 그 말입니다. 촉탁제도, 소관청에서 촉탁하고 등기관세에서는 통지제도가 있죠. 일치시키는 제도 배우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이용계획. 세 번째 거래 예정금액. 예정 동그라미 했죠? 그럼 예정 금액에 대해서 뭐까지 미리 설명해 줘라.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산출액이죠. 그러면 권리관계는 민법하고 등기법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거래 예정 금액은 굳이 과목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과목이 필요해요? 예정 금액은 공인중개사 부분에 예정 금액 어떻게 도출하니까 안 배웁니다. 학개론, 매매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 굳이 이야기하면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은 공인중개사 법이겠죠. 네 번째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사항은 용도 지역 지역 구역 행위 제한 배우는 거 부동산 공법이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나와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확인하고 행위 제한까지 확인 신청하면 행위 제한이 다 나와요. 그럼 뭘 제시하라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 다음에 5번 수도 전기 가스 소방에서 뒤에 시설물 상태 밑줄 해서 상태 동그라미. 6번에 벽면 도배 상태 동그라미. 7번 1조 소음 진동을 뭐라 한다? 환경 조건도 괄호해서 상태 적으시고 5번 6번 7번은 다 공통이 뭐라고요? 상태입니다. 상태니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5번 6번 7번 묶어서 5번이 아니고 저기 미음부터 해서 시어까지 묶어서 상태 적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응은 도로 대중교통에서 뒤에 입지 조건 있죠. 상태나 입지는 대장이 나와야 안 나와요? 현장 답사 가야 되겠다 그건. 그 다음에 맨 밑에 권리를 누구에게 설명 의무가 있으니까 의뢰인에게 설명 의무가 있으니까 설명해야 할 조세도 매수인이 부담할 같은 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만 설명사항이 있지 이전 또는 매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양도세는 배우시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설명 의무는 없다고. 전체 민법도 나와 있고 공법도 나와 있고 등기법 나와 있고 중개사법 나와 있고 학기론 나와 있고 세법 나와 있죠. 그렇다고. 상속세나 증여세는 옛날에 시험 과목에 들어갔는데 상속이나 증여는 중개대상 이다? 아니니까 빠졌다고 시험 과목에서. 그 다음 밑에 박스에 경계불일치는 나중에 배우시고 2번 건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있죠. 3번에 무료 중개인시 확인 설명 의무. 건저당하고 저당을 다른 것은 건저당권은 채권 최고기 등기별로 한다. 저당권은 현재 빌려서는 채권액이 얼마인지 들어가죠. 1억 빌렸으면 1억 채권액 들어가는데 채권 최고액은 부동산을 담보로 변제기까지 최대한 빌려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채권 최고액. 그러면 우리가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뭘 통해서 확인하니까?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고 뭘 제시하고 설명한다고? 등기부. 그럼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이다. 실채무액이 항상 1억 3천입니까? 1억 3천 최고에서 빌려 쓰고 있는 실채무액은 다르죠. 실채무액은 등기부에 나온다? 나올 수가 없지. 계속 정관 변동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임차인이 설명할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등기부에 나와 있는 요것만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결론이. 그래서 2번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 물건에 뭐가 설정되었다?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 뭐를? 채권 최고액 괄호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그 말은 의무를 다한 것이지 뭐까지는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 줄이면 실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거기까지 한개 끊으시고 그 뒷판례는 나중에 배우셔도 돼. 건저당권이 있으면 어디까지 설명해라고? 채권 최고액. 그러면 설명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설명했던 내용은 어디에 적어주라고요?
설명서에 적어줄 때도 설명한 내용만 적어주면 되니까 뭐만 적어주면 돼? 채권, 최고액만 기재하면 되지. 실체명을 함께 적어야 한다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밑에 3번에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첫째 줄 뒤에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거기까지. 의뢰인이 개공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줄이면 무상중개라고 해서 첫째 줄 어떤 의무와 어떤 의무? 확인 설명 의무와 뒤에 어떤 의무? 손해배상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는 말은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설명 의무가 있고 손해가 발생되면 배상 책임이 있다. 가족관계에 이어도 형 아파트를 매입해 줄 수 있다. 중개. 동생 아파트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해주겠죠. 공짜로. 나중에 하자가 있다고 배상 청구 들어온다고.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돈 받고 하라고요. 좀 깎아주더라도. 그러니까 가족관이라고 또 공짜로 해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땡기시고. 거기 4번 다가구주택 있나요? 그거 나중에 3, 4월 달에 합시다. 너무 넓히지 마시고. 지금 1, 2월, 그러니까 법조항에서 법조항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1, 2월 과정은 앞에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게 중요하지. 판례가 지금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4월 말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제가 설명 다 드릴 거예요. 다가구주택은 공부하신 분 읽으세요. 공부 안 한 것처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읽으시라고. 밑에 3번에 확인 나머지 박스 나머지 물건 됐어요. 뭐 서울 고등법원에 시험 안 나온다고. 밑 박스 밑에 소유자 등의 확인이 있나요? 타이틀 밑줄 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누구에게?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 규정입니다. 의무사항 아닙니다. 만약에 친구 아파트를 내가 팔아준다. 에? 그러면 친구하고 아파트 소유자 누구인지 내가 안다 지금?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잘 모른다고. 부동산에 들어온 사람이 첫건이라고. 처음 온 손님이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등기부 보고 소유자 확인했는데 내 가게 들어온 사람이 등기부는 추정은 되잖아요. 그럼 등기부상 소유자 맞는지를 맞춰봐라 그 말입니다. 뭘 보고? 주민등록증 보여달라 해서 맞춰보고 난 다음에 중개하는. 그 나중에 실무 가시면 권리증까지 확인해놓고 나중에 판례 나오니까 일단 법 규정에서 소유자 확인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의무사항이다.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는 임의사항이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밑에 4번 대상물의 상태 동그라미 자료 요구권. 상태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죠? 첫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 대상물의 밑줄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집주인에게 뭐에 관한 자료 상태 동그라미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자료는 첫째 줄 뒤에 건축물의 수도 전기 가스인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인 환경적 공고 3가지를 뭐라 한다? 상태. 그러면 옆에 페이지 2번이 시험 나오겠네. 불응한 경우에 입 다문다. 매도 임대 의뢰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뭐? 둘째 줄 불응 나오면 그 불응한 사실도 누구에게?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뭐 하고?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뭐? 기재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상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불응나면 지문이 2개예요. 매수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렇게 읽으셔야 되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등의 의무에서 1번 누구는 개공은 언제 중개가 완성되어 밑줄 하셔야죠. 계약이 체결되어 무엇을 때 거래 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했던 사항 까지 있었죠.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그 서면 이름이 뭐예요? 설명서 작성하여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밑에 이퀄 쌍방에게
그래 당사자에게 쌍방에게 뭐 하고 교부 동그라미 4번을 몇 년 동안 모의고사 보시면 기분 나쁜 게 확인 설명해야 한다 할 때는 설명하고 교부합니까? 제시해요. 설명할 때 제시고 완성이 된 때는 제시합니까? 교부해요. 이걸 바꿔서 내기도 한다고. 보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때는 제시. 완성이 된 때는 가져가십시오. 교부. 더럽다 문제가. 그걸 다시 풀어놓은 것이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관 의무 내용에서 작성 조치는 누구요? 개공. 분사무소이면 뭐 책임자 그런 말이겠죠. 이번에 작성 시기는 언제? 완성이 된 때. 2번 서식 밑줄. 확인 설명서는 서식이 있다 없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교부는 누구한테? 둘째 줄 쌍방을 의미한다. 그죠? 넘기시고. 보관은 몇 년? 설명서만 밑줄 하시고 확인 설명서 다 밑줄 하지 마시고 설명서는 4번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4번에 서명 뭐? 및 동그란 및 또는 하면 안 돼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그죠? 2번에 법인의 주사무소는 당연히 누가? 대표자가. 시험은 분사무소 나옵니다. 분사무소 밑줄. 첫째 줄 뒤에 분사무소에서 누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3번 책까지고 또한 당의 중징의를 한 누가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 있는데 중징의까지 했죠. 있으면 누구하고 함께?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셋째 줄 모든 소속이 다 찍는 것은 아니에요. 당의 중징의를 일을 한 소속이 있다 나면 그때는 책임져야 되니까 함께 및 날인합니다. 보조는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으니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험한 시절에 이렇게 시험 났어요.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괜히 이야기했대. 서명 및 날인을 왜 해요? 책임져라고. 보조원이 손님 되고 현장 안 나고 했다고 돌아와서 계약서 쓰죠. 소장이 계약 쓸 거 아니야. 보조원이 나도 한번 찍으면 안 돼요. 찍는 것을 금지합니까?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는 없지만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그렇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만 시절에. 15회 전에. 그래서 요즘에 뭐 복고풍이니까 다 모의고사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문제 질문을 낸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 작년에 보니까. 보조원으로 하여금 서명 날인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찍으면 누구한테 유리해요? 개공한테 유리해요? 서명 및 날인이 많이 되어 있으면 책임질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금지할 필요는 없지. 그 법상의 의무는 없지만 누구는? 보조원은. 찍는 것은 지 마음이라 찍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실무상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시험에는 아이고 옛날에 진짜 험했어요 시절이. 제재는 치서뽕이 아니고 제재는 나중에 하시고 옆에 페이지 박스에 문제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받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하는 경우 틀린 것. 1. 뒤에 설명해야 한다 밑줄. 누가? 개공이 언제? 완성되기 전 누구에게? 취득하고자 의뢰인에게. 맞죠?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원래 업무정지였다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중에 암기사항입니다. 틀려서 답은 2번이고 3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의 세율도 설명사항이다.
이전하면 안 돼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3년 보존해야 된다. 맞죠?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경일을 수행한 소속이 있으면 함께 및 맞죠? 쉽다 시험은. 넘기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에서 박스에 법제 몇 조? 26조. 거래계약서 작성 등 해서 밑줄에 두시고 박스 밑에 이 부분이 있죠. 계약서는 왜 쓴다고? 증거 기능밖에 없다. 셋째 줄 낙성의 불효식 계약이다. 계약은 낙성 불효식이다. 거래계약이나 중개계약이나 낙성 불효식이요. 2번 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있죠. 작성 조치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소속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작성할 수는 있다. 언제 쓴다고요? 2번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씁니다. 2번 밑줄 거래계약서 서식 있다 없다? 거래계약서 서식 땡땡 법정 서식은 없다. 법에서 정한 서식은 없어요. 158페이지 하단에 괄호 2번에 거래계약서의 서식 땡땡 법정 서식은 없다.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은 없다 더하기 반드시 작성. 5. 작성해야 하는데 서식이 없으니까 누가 권장해요? 국장은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기재사항은 옆에 9가지 있죠. 거래 금액은 넣었다. 그죠? 이건 뭐 나중에 계약서를 한번 써보시면 돼. 공시법 선생님이 숙제 내주시듯이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한번 써보시면 요걸 넣어서 한번 써보시면 뭘 적는지 아신다고. 인적사항 들어간다. 그죠? 표지사항 들어가야 되고 쭉 보시면 되는데 계약 일자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4번처럼 총 매매 대금은 4억 원으로 한다. 거래 금액. 계약 금액 4천만 원은 계약 체결 시 개업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중도금 얼마 언제 지급한다. 이렇게 하죠. 계약금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건을 언제 인도하기로 한다 넣고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내용.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확인 설명할 때는 등기부를 보고 확인한 권리 관계를 설명하죠. 권리 관계 갑구사항이 어떻습니다. 보십시오. 설명하죠. 계약이 이루어지면 등기부에 있는 권리 관계를 다 적는 게 아니고 계약이 아파트 매매 계약이면 뭐가 넘어가요? 소유권 이전됩니다. 이전 내용만 적는 게 계약서예요. 그러면 뭐라 하면 안 돼? 권리 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 함정이라고. 나중에 아파트 매매 계약서 보시면 이렇게 한다고. 잔금 2억 원은 몇 년 몇 월 며칠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 지급 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이전되는 내용이 소유권 이전 이렇게 적지. 갑구사항이 어떻습니다. 을구사항이 어떻습니다라고 다 적는 게 아니라고. 갑구사항이 어떻다. 을구사항이 다 적는 것은 어디? 확인 설명서에 적는. 왜? 설명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권리 관계를 다 적는 게 아니고 권리 이전 내용만 적어요.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 기한됐고 8번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잘 나옵니다. 거래계약서에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확인 설명서는 손님 입장에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확인 설명서이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뭘 꼭 적어주라고.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적어주고 그 8가지 이외에 그 밖에 추가로 약정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약정사항도 기재합니다. 나중에 실무 이제 정따시고 실무 교육하실 때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 게 좋은가요? 특약사항이 없는 게 좋다. 뭐이든지 깔끔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공부를 억수로 해가지고 민법 90점 맞았어. 그래서 계약 쓸 때 온갖 게 다 생각나는 거야. 매매 계약 담보 책임 의해야 되노. 이런 거 막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8가지 적은 다음에 당사자가 추가 합의사항이 없으면 그냥 두는 거예요. 괜히 공부 좀 기억나가지고 매수는 담보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특약 사항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담보 책임에 대해서 약정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매할 수 있잖아요. 임차인이 주는 월세는 법정 과실 배우시죠. 과실. 그럼 언제부터 누가 매수인이 가져갈 것인가. 그걸 나중에 약정하게 되면 약정상에 있으면 특약에서 1, 2, 3년 적어주는 거지. 약정인데 개업공사 개업해서 하다가 나중에 나한테 책임 들어와요. 아는 체 하지 마시라고. 박스 밑에 2번 거래계약서 거짓 작성 금지 타이틀 밑줄 하시고 개업 공인중개서는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거래 금액 등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중계약서 써도 안 되겠네. 밑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쓰지 마라. 이건 나중에 암기사항인데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고. 작성 안 했으니까 교부 안 했을 거 아니야. 작성 안 했으니까 보존도 안 했겠네. 아예 작성 교부 보존 안 한 거 하고 쓰긴 썼는데 다운 계약서 썼다고. 거짓 기재죠. 이중계약 썼다고. 뭐가 더 나빠요?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더 나빠요. 그 나중에 암기사항에 할 때 나중에 작성 교부 보존하자는 것은 무조건 업무정지인데 거짓 기재했네 이중계약서 나오면 이건 등록 취소해. 제재가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읽어두시고. 서명 및 날인은 똑같아요. 역분의 교부 보관도 누구한테 교부하고? 교부는 항상 쌍방에게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몇 년 보존한다? 거래계약서요.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넘기시고. 밑에 기출문제 있죠. 거래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은 거 나오면 난이도 더 높다 이건. 다 읽어봐야 돼. 1번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계약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어요. 권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작성한 거래계약서는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맞아요? 교부는 당사자에게 맞죠? 몇 년 보존? 설명서 나오면 3년이지만 거래계약서니까 5년 틀렸죠? 거래계약서 4번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았다. 작성교부 보존은 등록 취소가 아니고 업무 정지입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계약서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틀렸죠? 분사무소의 누가? 아니 5번 질문 분사무소의 누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했다. 그럼 누구와? 소속 공인중개 책임자가 함께 및 맞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옆에 4절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있죠? 한 문제짜리인데 이것도 설명드릴 내용이 책 내용이 너무 많다 이거죠. 몇 페이지? 171페이지까지네요. 너무 많다. 서식까지 치면 173페이지에 설정 변경 신고서까지면 자 보세요. 이것도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교재를 봅시다. 전 시간에 고용인까지 간주조항이다 양벌 기준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있지. 지금 뒷부분은 판례만 좀 보충하시면 돼요. 법조항은 별 것 없어요. 쉽게 보여도 복습은 조금씩 하세요. 복습은 책에 밑줄 하신 내용을 한 번씩 보시는 게 좋대. 자 보세요. 자, 끝나간다 이제. 지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에요. 법조항은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데 난이도가 조금 있게 나오면 민법하고 섞여서 나올 때 난이도 조금 있어요. 일단 손해배상 책임은 사법의 일반법이다. 어떤 법? 민법에서 개인 간에 발생될 수 있는 배상 책임 규정이 있다 없다? 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도 규정이 있다. 법제 30조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2개 이상이다. 민법하고 중개사법. 그럼 법 적용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법을 분류해야 될 거 아니야? 특별법, 일반법 정해야 되겠네.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뭐? 특별법이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우선 적용이 되고 없으면 어떤 법을? 민법이 일반법이니까 보충제로 적용하는데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민법은 일반법이다. 일반법이란 말은 법 적용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국민법 750조 하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있는 것이 민법이요. 민법. 누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란 말이 없잖아요 지금. 민법은 일반법이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자연인, 법인 불문하고 어떤 행위를 하다가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행위를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가했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돼 있지. 어떤 손해에 대하여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없다? 모든 손해다 그러면 재산상 손해든지 정신적 피해든지 고의 과실로 사고 친 사람 다 책임지라고. 그러면 개업 공인 중에서도 사람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중개 행위도 행위 맞죠? 잘못했어요. 잠은 좀 달아났다. 막 떨어지고.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그 손해가 재산상 손해든지 정신적 손해든지 누가 책임지라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다? 이게 시험 공부가 아니고 우리가 부동산 하고 있는데 중개를 하다가 고의 과실로 상태가 난상 설명 안 했다고. 과실로 인해서 손님에게 손해 가했다고. 그 손님이 손해가 배상 청구 소송 들어갔다고. 재산상 손해 2천만 원, 정신적 피해 1,000만 원 배상 나왔고 판결에서 정신적 피해 1,000만 원, 재산상 손해 2천만 원 지급하라 판결 나왔다고. 그럼 개업공인에서 책임질 돈이 얼마예요? 5천원 뭐예요? 또 5천원. 돈도 많다. 재산상 손해 2천만 원 지급하고 정신적 피해 1,000만 원 지급하라 나왔어요. 그럼 개업공인에서는 얼마 책임져야 돼?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개업공인에서의 배상 책임은 모든 손해라고. 예?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배상 능력이 없네. 3천만 원. 그러면 손님이 보호가 안 되겠네. 그래서 민법상 배상 책임 기준 가지고는 손님이 보호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법 30조를 둔 이유는 개업공인중개사 책임제를 전체 손해 중에서 특별법이다 하는 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일정 범위까지는 우선적으로 용이하게 배상토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 규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30조 가니까 어떻게 있는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행위하다가 모든 행위가 아니고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누가 책임이 있다? 민법에서도 개공이 책임이 있다. 민법도 개공도 사람이니까 공인중개사법에도 책임이 있죠. 근데 배상 범위는 여기는 모든 사람인데 공인중개사법상 배상은 누가? 개공. 더 확장시키면 부동산에 있는 고용인까지만. 모든 사람이 적용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고용인이 하나요. 여기는 모든 행위인데 여기는 어떤 행위만? 중개행위 하나여 적용. 모든 손해인데 어떤 손해? 여기에 특별법의 표시죠 지금. 한정해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고용인 하나여 적용. 중개행위 하나여 적용. 재산상 손해 하나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배상해 주겠다는 말은 민법에는 없는 보증제도가 있다 없다? 업무 개시 전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공탁해야 한다. 줄이면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배우셨죠? 민법에는 보증제도가 없어요. 없고 공인중개사법에 두고 있는 보증제도, 달리 표현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계약한 보증기관을 통하여 어떤 행위,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가 아니고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 하나여 보증기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배상토록 해주겠다고. 그러면 보증기관을 통하여, 그 말은 공인중개사법을 통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모든 손해가 아니고 재산상 손해. 같은 말, 보증기관을 통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재산상 손해 하나여 배상이 된다는 말은 발생될 수 있는 정신적 피해는 발생될 수가 정신적 피해는 발생될 수가 있는데 어떤 법에 의한 배상 범위는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는 배상이 안 되고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배상받는다는 말은 나누어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범위는 모든 손해이다. 맞죠?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재산상 손해이다. 정신적 피해는 누구한테 배상 청구한다? 개공에게 별도 청구한다. 특별법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배상해 주겠다는 말은 보증기관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상하고 배상받지 못하는 나머지는 정신적 피해는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누구에게? 개공에 별도 청구할 수. 이게 특별법 일반법 강의예요. 그러면 손해 입은 당사자는 배상 청구하는 방법이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 있는 개공에게 직접 다 청구할 수도 있고 보증기관 찾아가서 재산상 손해 배상받고 받지 못하는 나머지는 별도로 민법에 따라서 누구에게? 개공에게. 이 관계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보증이 중요하다 그 말이고 민법에는 없는 배상 규정이 있어요. 민법은 모든 사람이 적용되죠. 모든 사람이 중개 사무소처럼 가게 다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가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는 없지만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인이 한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인이 하자는 경우에도 책임 규정이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하여 누가 중개했나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어요. 다른 사람이 재산상 손해 가할 수 있죠. 사고는 누가 쳤는데? 다른 사람이 사고 쳤지만 내 가게에서 발생된 손해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 책임이 있다. 그럼 여기 다른 사람은 나 빼고 고용인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아예 고용인도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 나 빼고 다 내 가게에서 발생된 손해이면 간판을 미든 외형을 미든 손님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니까 나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와서 계약서장 쓰자 그러면 예 형님 쓰십시오 하면 안 돼요. 돈이 10,000원짜리 한 게 내가 아이고 10,000원도 아까운데 형님 요 옆에 다방 가서 쓰시라고 이렇게 해야 돼. 좀 이따가 중요 손님이 올 때 여기 쓰지 마시고 옆에 다방 가시라 이렇게 해야 돼. 혹시 모르니까 토지 10억짜리 계약 썼다고 사고 쳤다고 나한테 배상 청구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요 관계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민법에 없는 보증제도가 있다. 보증을 배우시는 게 우리 과목의 법조항이 답니다. 자, 보증은 일단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상법상 보험 있죠. 보험하고는 구분하셔야 돼. 상법에서 많이 가입하는 보험은 누구를 위한 제도요? 피보험자, 가입자 나를 위한 제도입니다. 나를 위한 제도니까 가입 의무가 있다. 내가 필요하면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입 의무가 없어요. 뿐만 아니고 상법상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사고 낸다. 중과실로 보험사고 내죠. 그럼 보험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법상 보험은 나를 위한 제도, 본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입 의무가 없죠. 고의 중과실로 보험사고 발생되면 상법에서 보험에서는 책임이 없는 면책조항이 있다고. 이게 보험이요. 그런데 우리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보증은 나를 위한 제도입니까? 손님을 위한 제도입니까? 여기는 타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손님을 위한 제도니까 타인을 위한 제도니까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설정은 예외 없이 반드시 설정해야 돼. 설정한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나 고용인이 고의, 중과실, 경과실 불문하고 재산상 손해 발생될 수 있죠. 책임이 있다 없다 보증기관은. 고의든지 중대한 과실로이든지 경과실이든지 발생한 손해이면 책임이 있다 없다? 누구를 위한 제도니까? 타인을 위한 제도니까 다 책임져라 그 말입니다. 여기는 고의든지 중과실이면 책임이 없어요. 보험하고 다른 건 이해하시고. 그러면 보증은 타인을 위한 제도니까 설정을 반드시 하라고. 개설 등록 절차에서는 등록 신청할 때 미리 합니까? 등록 후? 등록 신청할 때 미리 보증 설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설정하는 게 아니고 등록한 누가 된 다음에 개공이 된 다음에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 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분사무소는 등록 절차가 아니니까 설치 신고하기 전에 미리 보증 설정하라고 배우셨죠? 보증은 개설 등록 절차에서는 개설 등록한 누가 되었다. 개공이 된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반드시 설정하라고. 설정해야 할 방법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종별 설정해야 할 금액도 차이가 있다고. 방법은 세 가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협회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가서 공탁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금액도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인 중개사하면 얼마?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사하면 몇 사람?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하게 되면 부칙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사 최소 1억 이상. 법인은 주사무소는 등록한 가게죠. 2억 이상. 분사무소 둘 수 있죠. 마다 추가로 1억 이상. 법인이 3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법인이 3개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소 금액은 얼마? 법인이 하게 되면 이게 다 법인 가게 아니야. 5억. 변형시키면 법인이 3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로 설치해야 할 최소 금액은 추가다 그 말은 뭐? 분사무소만 따지는 거고 법인이 설정해야 할 금액 하면 주사무소 분사무소 다. 그 나중에 연습하셔야 된다. 그죠? 특수법인도 있다.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하는 법인이죠. 부수직이지만 중개업을 하려면 누구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증은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최근 시험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름 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면 특수법인이죠.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은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은 누구를 위한 제도이다. 타인이니까 특수법인도 예외 없이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 특수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원칙은 2억 이상 들어가야 되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은 특수법인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이 있다 없다. 지역농협이 중개업 할 때는 언제까지? 업무 기승까지 보장금액 1,000만 원 이상만 설정해서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농협이 돈이 없어서 1,000만 원 아니고 특수법인이 농협을도 중개업을 하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한 보증 설정했습니다. 티는 내봐라고. 10억 재산상 손해 발생되었다. 농협이 돈이 없어요? 10억 다 배상 책임지겠죠. 그러면 설정 방법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시고 종별 금액을 설정했죠. 설정한 다음에 언제까지? 업무 개선까지 등록한 적에 신고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설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 누구 때문에? 타인 때문에. 신고는 생략할 수 있어요. 뭐만 생략할 수 있다고? 신고만. 원칙은 뭐 90% 이상이 거의 협회하고 공제계약하니까 원칙은 공제계약했다면 가게 공제증서 걸죠. 공제증서 사본 가지고 등록관에 신고하러 가야 돼. 그런데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협회가 보증기관 아니야?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가 공탁기관 다 보증기관 아니야?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통보 넣어줘요. 네 관할 지역 내에 있는 계공이 나하고 공제계약했습니다. 보증 설정했습니다는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 넣어주면 등록관청은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까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요거 배우는 게 우리 과목이야. 자, 그러면 개념만 잡으시면 돼. 여기서는 보증보험 공제는 성격이 똑같아. 공탁하고 구분하셔야 돼. 공탁은 법인이 아닌 자가 1억 이상 하죠. 1억 원에 해당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채권 있죠. 을 법원에 직접 맡기는 게 공탁이에요. 돈이 필요하죠.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일정 금액만 납입하면 가입이 돼요. 만약 1억 원이다. 0.25% 적용되면 25만 원만 납입하면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이 돼요. 법인은 얼마니까? 2억이니까 50만 원 내면 가입이 돼요. 공탁은 1억 원 현금을 직접 맡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격이 개념을 세 가지가 구분되실 게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했다. 25만 원 내고. 응? 그러면 보상받는 기간이 1년이야. 1년 단위로 갱신한다 보시면 돼. 뭐는?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여기는 1억 원이 현금이 공탁되어 있다고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폐업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쭉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개념이 기간 만료가 있다 없다. 기간 만료는 뭐하고 뭐는 있고 보증보험 공제는 보장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료가 되는 시점이 오겠죠. 여기는 기간 만료 자체가 없다고. 그럼 기간 만료로 인하여 나오면 뭐는 빠지고 공탁은 빠져야 돼.
그러면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만기로 하고 25만 원 냈다고. 그러면 보증보험 공제 효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죠. 2018년도 1월 1일 돼버리면 이미 가입한 25만 원 효력은 다 없어졌잖아요. 보증보험 공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데? 타인을 위한 제도이면 보증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간 만료가 있는 보증보험 공제는 기간 만료가 나오니까 다시 설정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 설정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신고는 원칙 해야 되지만 생략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언제까지는 효력이 있으니까? 만료일까지는 효력이 있으니까 기간 만료일까지, 전이 아니고 까지 다시 설정하여 신고한다. 며칠 전 아니고 만료 후 며칠 이내가 아니고 만료일까지. 그러면 기간 만료로 인하여 하면 다시 뭐는 빠지고? 공탁은 빠지고 두 가지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나오겠죠?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그 두 가지 체크하시면 돼요. 보증보험에 또는 공제에 가입한 또는 공탁에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하다가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 지금 얼마 설정했는데 1억 설정된다 보고 재산상 손해 3천만 원 손해가 있다고. 그러면 3천만 원 재산상 손해 입은 거래 당사자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어떤 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청구하라고 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네 주머니 털어라 한다고. 어떤 법? 민법에 따라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보증기관에 손해배상하십시오라고 청구하러 갈 때는 서류 가져가야지. 손해를 간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합의했다고 합의서 들어가든지, 합의가 안 되면 소송 들어갔겠죠. 소송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를 가져가든지, 화해도 안 되고 조정도 안 되면 판결 소송 들어갔을 거 아니야? 손해배상 소송 결과 판결문 들어가든지 합의서나 조서나 판결문처럼 배상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청구한다고. 얼마 설정되어 있는데? 1억 한도죠. 설정되어 있는데 얼마 손해 발생됐다고? 3천만 한도 내에서 3천만 원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증기관이 3천만 원 배상했다면 손님은 보호되었죠.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한 보증은 보험과 다른 것이, 보험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데?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보험회사 1,000만 원 지급했다고. 그러면 피보험자에게 1,0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배상이 나옵니까? 구상권 넣어요. 보험료율만 좀 인상될 뿐이지. 우리는 누구를 위한 제도고? 타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손님을 위해서 네가 배상 능력이 없어서 내가 배상을 대신했다는 의미예요. 내가 배상한 금액 얼마? 3천만 원만큼 다시 상환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구상권 행사에 돌려받는다 그 말입니다. 구상권 행사 당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만약에 이 손해를 가게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사오셨다면 배상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시 누구에게? 고용인에게 다시 구상권 행사한다. 자, 그러면 변형해서 재산상 손해 1억 1천만 원 발생되고 얼마 설정했는데? 1억. 정신적 피해 1천만 원 발생되었다고. 총액이 얼마? 1억 2천 손해 입은 당사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얼마 청구할 수 있고? 1억 2천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보증기관이 얼마 청구할 수 있는가? 보증기관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죠. 재산상 손해 1억 1천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현재 설정한 금액은 얼마? 1억이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만 책임이 있다고 말입니다. 네가 1억을 설정했다 그 말은 앞으로 네가 발생시킬 수 있는, 고용인이 발생시킬 수 있는 전체 재산상 손해 중에서 얼마만큼만? 1억만큼만 내가 먼저 주겠다는 취지예요. 그러면 1억 지급하겠죠? 그러면 보증기관을 통해서 배상받는 거 다 끝났네? 그러면 구상권 들어가겠지 1억? 그러면 보증기관을 통하여 배상받을 수 없는 재산상 손해인데 얼마? 1,000만 원하고 정신적 피해 얼마? 1,000만 원 누구한테? 개공에게.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요 관계가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 가지고 손해배상 되었죠? 손해배상을 했다고. 손해배상을 하고 보니까 이제 개념이 다른 것이, 공탁금 1억 원 중에서 손해배상을 3천만 원 했다고. 그 남아있는 돈이 얼마야?
7천만 원 가지고 최소 한도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손해배상했다면 정신 차려야 되겠네. 15일 이내에. 손해배상은 며칠요? 15일 이내에 공탁금은 1억 원 한도 찰 때까지 채워넣어야 되겠죠. 공탁금은 채워넣어라. 보존해야 돼. 근데 보증보험 공제에서 보장받는 기간 얼마? 1년의 의미는 1년 기간 내이면 보장받는 1억 원 한도 내이면 몇 번이고 다 보증기간을 배상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장받는 1년 기간 동안에 몇 건? 딱 한 건만 보증해 주겠다는 것이 보증보험 공제예요. 그러면 1월 달에 가입했죠. 2월 달에 사고 치고 3월 달에 보증보험금을 공제금을 지급했다고. 한 건 보장됐죠. 남은 기간은 소멸이에요. 몇 건을 보장해 주겠다고? 한 건이에요. 그러면 손해배상은 며칠? 15일 내에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25만 원 내고 다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공제로 다시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다시 가입해야 돼. 25만 원 내고. 공탁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는 마음이요. 보증보험 공제금으로 손해배상 했는데 1억 원 공탁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보증보험 공제를 유지하고 싶으면 다시 25만 원 내고 가입해라고. 개념이 손해배상 후 나면 며칠? 나중에 암기할 때 손 씻고 이렇게 암기해요. 손 씻고 이렇게. 손 씻고 나오면 보증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한다. 공탁금액 중 한도에서 부족한 금액은 보전해야 한다. 그래서 공탁금은 직접 맡기는 것이다. 직접 맡기는 것인 공탁금은 특징이 공탁한 개업공인인사가 중개 업무를 쭉 수행해왔죠. 공탁한 다음에 개업공인인사 사망할 수 있다. 중개업을 폐업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사망 폐업을 해버린 다음에 한 다음에 공탁금 1억 원을 다 회수해버리면 이전에 중개업무 수행했죠. 사망 폐업을 회수한 다음에 중개 행위로 인하여 그 후에 추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데 공탁금을 다 회수해 뽑아가 버리면 추후에 밝혀질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보장해 줄 수가 없으니까 금액을 직접 맡기는 공탁금은 개업 공인에서 뭐 하거나 뭐 해도 사망하거나 폐업해도 추후에 밝혀질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보장해 줘야 되니까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회수할 수 없다는 말은 돈을 뽑아가지 못한다 그 말 아니야? 돈을 직접 맡겼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다는 말을 쓰지 보증보험 공제금은 소멸성이에요. 회수한다는 말을 못 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세 가지가 기간 만료로 인하여 나오면 뭐는 빠지고 공탁은 빠지고 보증보험 공제. 그럼 언제까지 다시 설정하라고? 만료일까지. 기간 만료가 있다 없다 구분되시죠? 두 번째 손해배상 후 손 씻고 보증보험 공제는 뭐? 다시 가입. 공탁금은 뭐? 보전. 개념 구분하시고. 그래서 공탁금은 사망 폐업하여도 몇 년간은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만 쓴다? 회수할 수 없다는 말은 어디만 쓴다? 공탁만. 개념 구분되시죠? 뭐 이게 다요. 이렇게 설정해서 중개업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예를 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지금 가입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보증보험을 공제나 공탁으로 변경할 수도 있겠다. 보증은 손님을 위한 제도니까 보증은 유지만 되면 되지 변경을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그럼 이미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걸 먼저 해지하고 변경하면 되겠어요? 해지하는 순간부터 변경할 때까지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미 설정한 보증은 그대로 두고 바꿔야 되겠죠.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으로 변경 설정해서 신고했죠. 나중에 해지해야지. 해지 후 변경하면 안 되고 기간 중에 먼저 변경한 다음에 나중에 해지하라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변경한다고? 기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여 중개 완성이 되면 앞에 배우신 게 거래계약서 교부했죠? 설명서 교부했죠? 마무리 작업 이제 세 번째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된 때 나오면 마무리할 작업이 세 가지요. 계약서 교부했죠? 설명서 교부했죠? 확인 설명 과정에 고의 과실로 인하여 추후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가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나한테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이 보완되니까 그 경우에 대비해서 언제까지? 업무 개시성까지 뭘 해놨다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완성이 된 때 나오면 누구 상대로 작업해요? 완성이 되면 한 사람 앉혀놓고 합니까? 두 사람 다?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주고 가계에 게시되어 있다. 공제증서는 게시되어 있겠죠. 사업은 교부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에요.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 것들이 판례 같은 것이고 개념만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공부하실 때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민법에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법에 있다는 말은 일반법, 특별법 관계에 나오겠네. 법이 두 개 있다고. 그러면 우리 법이 특별법이다, 일반법이다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범위는 이렇게 주어지면 또는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범위는 그 말은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배상 책임지라 그 말이니까 어디까지? 모든 손해.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1억 설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중과실로 1억 2천 손해가 발생되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 1억 2천. 보증기관의 배상 범위는 1억. 한도 초과는 2천만 원은 누구에게? 그 관계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 없는 규정이 장소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책임이 있다. 요 관계고 보증은 반드시 설정하는 거예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금액이 있다. 이렇게. 오늘 숙제요. 손해배상 책임은 한번 읽어보시라고. 다음 주에 책 읽어드릴게.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